걷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몸의 근골격계 질환들의 시작은 바로 뻣뻣함에서 출발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한 30년 정도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러세요.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부터 요즘에는 거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100년 동안 몸 오래 쓰시려면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평생 두 발로 오래 걸을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영상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김범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내 몸 오래 쓰는 100년 스트레칭. 우리 몸을 오래 쓰려면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바로 꿰뚫어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많은 분들의 이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늘 강조되는 게 물론 이제 혈당도 중요하고 혈압도 중요하고 질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근골격계가 튼튼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걷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자기관리의 핵심이 이제 유산소 운동과 식단 혹은 근력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이 간극은 스트레칭으로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간극이라기보다는요, 보완하는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유산소, 근력 운동 다 서로 효능 효과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둘만 열심히 하면 우리 몸은요, 근골격계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니, 뭐 많이 걷고 러닝 맞아요. 요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이제 심폐 기능은 강화시키고 좋은데 팔다리 저 발바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아요.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막 몇 시간씩 걷고 하면 그 발바닥이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젊었을 땐 잘 모르세요. 그런데 나중에 운동을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딱 찍어 보면 이미 발바닥, 힘줄, 뭐 무릎 이런 데는 퇴행성 변화가 확 진행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전부터 우리 몸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미 통증을 느꼈을 때는 좀 늦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을 잘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100년 동안 몸 오래 쓰시려면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몸을 오래 쓴다는 개념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보다 오히려 스트레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안 아프게 오랫동안 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물건을 쥘 수 있고 이런 게 다 팔다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팔다리가 아프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더 빨리 나빠질 거고 그러면 노화도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이렇게 간단한 준비 운동 정도 둘, 셋, 넷 이렇게 준비 운동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책 한 권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동안 우리가 스트레칭을 간과하고 홀대한 거에 대해서 정형외과 선생님으로서 좀 서운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몸의 근골격계 질환들의 시작은 바로 뻣뻣함에서 출발이 되는 거고요. 그 뻣뻣한 거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쓰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뻣뻣함을 해결하지 않고 뭐 거기다가 주사 치료하고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해봤자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증 잡는 거는 임시방편이고 또 금방 또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줄, 인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으면 싹 낫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급성 염증을 잘 치료하면 깨끗하게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방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아픈데 뭐 그냥 저절로 낫겠지 뭐 그러고서는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만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염증은 어떤 자극이나 손상이 있을 때 치유를 위한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세포들이 모여서 다 치유를 해줍니다.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염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성화가 되면요,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가 생겼다가는 계속 이러다 보면 이게 낫지는 않고 만성화가 되면 조직 자체가요, 이제는 이제 변해버립니다. 조직학적으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근육에는 근육 섬유가 네. 있어야 되고, 힘줄에는 뭐 콜라겐으로 된 이런 섬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근육 안에 근육 아닌 다른 뭐 지방이 낀다든지 섬유질이 낀다든지 그렇게 바뀌어 버리고요. 힘줄 조직도 원래는 우리가 게맛살 보면 이렇게 가지런히 네, 이렇게 네, 있잖아요. 나란히 빗질해 놓은 것처럼. 근데 힘줄도 원래 그래요. 그런데 얘네가 한번 손상이 되고 제대로 낫지 않으면 가지런했던 이 콜라겐 섬유 다발들이 막 헝클어집니다. 그래요.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헝클어져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두 번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바로 조직의 변성, 퇴화인 거고요. 다른 말로는 그 조직이 노화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힘줄, 인대, 근육 뭐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근골격계 노화인 거죠. 사실 어르신들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진다, 네. 뭐 낙상 위험도 네. 있고 그러면 또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유연한 뻣뻣함의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휘청할 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심을 잡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사신경도 있고 음. 균형 감각도 있고 관절들이 필요한 만큼 다 꺾여주면서 자세를 잡아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사작용도 떨어지지만 관절 마디마디가 좀 굳어서 필요한 만큼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냥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말하는 유연하다라는 개념은 각자의 관절이 본연의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뭐 유연해서 뭐해? 뭐 나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발레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유연성은 그렇게 체조 선수처럼 다리를 막 쫙쫙 찢고 막 그런 유연성이 당연히 아닙니다. 네. 원래 관절의 가동 범위 다 나오고, 우리가 자세가 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걷지 말고 멋있게 젊은 사람처럼 걸을 수 있고, 그런 유연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나이가 드실수록 걷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목도 좀 굽게 되고 허리도 좀 구부정하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유연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게 일단은 이렇게 좀 앞으로 숫죠. 그리고 보폭이 좀 작아집니다. 느리게 걸으면서 걸음은 좀 좁아지고. 근데 그렇게 보폭이 작아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걸을 때 고관절이 이렇게 번쩍번쩍 들려야 발을 쭉쭉 내디딜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가 굳어 있으면 충분히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에다가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발을 이렇게 찍찍 끌고 걷는 분들도 많고, 발목을 이렇게 착착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치워줘야 되는데 이게 걷다 보면 이제 근력이 딸리면 발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문턱이나 보도블럭이나 이런 나지막한 거에서도 발끝이 툭 걸려서 넘어지기도 쉬워요. 계단 올라가다 구득구득 걸리듯이.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절에 다 굳어서 생기는 것과 연관이 좀 있죠. 그러면 나 이 나이에 이미 다 굳었는데 이제 와서 스트레칭 한다고 이게 유연해져요?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 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시면은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네. 꾸준히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왜 여기가 좋아진 것 같아? 덜 아파?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고요. 자세도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고, 활동 반경도 좀 더 넓어지고,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요가, 필라테스 이런 운동들이 같은 계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가 동작 따라하다 보면 죽어도 안 되는 동작이 있는데 한 서너 달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 되네? 맞아요. 이런 느낌 같거든요. 네네네. 스트레칭도 안 되는 동작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야말로 완성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아요. 팔이 좀 불편해서 어깨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이 정도 올라갈 때 아팠다. 그런 분들은 내가 한 달 뒤에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2달 뒤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3달 뒤에는 귀에 이렇게 팔이 닿을 때까지 내가 여기를 늘려주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하시면 훨씬 더 지속하기가 좋습니다. 팔 올리고 내년에는 손과 손이 맞닿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의 목표를 삼으라는. 자랑하신 거죠? 아니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이런 목표를 세워놔라 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리고 네. 또 난 허리가 젊은 시절부터 안 좋았기 네. 때문에 늘 허리에 신경을 쓰고 허리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동작 안 하고 했던 분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좀 두면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인 스트레칭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한 30년 정도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러세요? 제가 학생 때 디스크 수술을 받고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었고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반듯하게 못 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할 때도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로 짚고서 이렇게 하고 조금 이제 풀리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반듯하게 서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해봐도 낫지 않았는데 네.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부터 요즘에는 거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공부하고 책을 준비하고 하면서 네. 느낀 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게 뭐였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허리 아프다고 허리만 하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허리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는 골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반이 어떻게 부드럽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워 올리려고 할 때요. 실제로는 이 고관절이 많이 이렇게 접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허리를 숙인 게 아니에요. 제 허리는 반듯한 채로 가만히 있는 거고요. 네네. 고관절이 이만큼 접어준 거예요. 여기서 제 허리는 조금만 더 구부리면 바닥까지 닿을 수 있는 거죠. 허리에는 부담이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이만큼 접히려면요, 중요한 게 이 뒤에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네네. 하는 이 넉다리 근육 뒤쪽이 잘 늘어나 줘야 얘가 충분히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넉다리 근육이 뻣뻣해요. 부드럽게 늘어나질 않아. 그러면 여기가 꽉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넘어가려 그럴 때 이게 딱 걸려서 안 넘어갑니다. 안 접혀요. 자, 그러면 고관절이 요만큼만 접힌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허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허리를 점점 많이 구부리다 보면은 얘가 뻑 해가지고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다 마찬가지예요. 아픈 부위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잘 봐야 되지만 어쩌면은 그 허리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라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증은 결과적인 증상일 뿐이고 원인은 주변부에서 발생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주변부의 원인을 찾아내야 허리의 부담감, 그렇죠. 결과적인 통증을 느끼는 부위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네. 정말 이 만성 허리 통증으로부터 거의 99% 해방된 느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성 무릎 통증 겪으시는 분들도 같은 이치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리는요, 고관절, 무릎, 발목, 이게 이제 3대 관절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관절이 단독으로 움직이질 않죠.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할 때, 균형 잡고 할 때 이 3대 관절이 다 협응을 해서 같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고장이 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충분히 제 기능을 못하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무릎은 이제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제대로 안 꺾어도 무릎이 더 움직여야 되고 고관절의 이런 회전 운동이나 벌리고 이런 게 안 일어나도 무릎에서 이 비틀리는 운동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릎은 위아래에서 다 끼어서 영향을 받죠. 물론 무릎에 뭐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위아래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 고관절 움직임, 또 종아리 근육, 발목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자세들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스트레칭으로 평소에 모든 부위를 풀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뭐든지 운동을 할 때는요, 통증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잖아요. 지금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네, 있어. 네, 네. 이대로 가다가는 나 큰일 나. 하지 마.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무시하고 아니면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내릴 때도 2칸씩 오르내리는 것도 통증이 없다면 좋은 운동 방법이죠. 네. 더 깊게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니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딱 거기에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2칸씩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1칸씩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나 이용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용하든지. 모든 생활 속에 통증을 기준으로 삼아서 통증이 없는 자세, 동작, 운동 방법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엔 스트레칭이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걷기 운동 하시기 전에, 요즘 유행하는 달리기 운동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놔야 걷기 운동의 효과, 달리기 운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부상도 줄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운동의 수행 능력, 퍼포먼스도 증진시킬 수가 있죠. 러닝 하시는 분들은요, 그 러닝에 필요한 동작들이 있죠. 네. 관절, 고관절을 번쩍번쩍 들어야 되고, 추진력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하기 전에 좀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어르신들 파크 골프도 많이 하시잖아요. 파크 골프도 그냥 나가서 그냥 이렇게 몇 번 하고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요, 그 실제로 스윙을 하는 동작을 이렇게 연습하듯이 하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동작부터 점점 큰 동작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스트레칭이에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정적 스트레칭인 거고,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은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특히 운동 전에는 이런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운동에 필요한 자세를 몸에 익히고 준비를 하고, 그 충분한 운동 범위가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운동 수행 능력을 더 높이는 방법이죠. 수면 장애 겪으시는 분들도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풀어놓으면 그래도 잠을 좀 쉽게 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잠에 잘 들지 못하고 또 잠을 설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머리는 좀 깨어있는 각성 상태, 그리고 몸은 너무 좀 긴장돼 있는 상태로 잠을 청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잠에 드는 순간에도 뭐 이런 거 보면서 재밌는 거 보고 막 흥분돼 있고 도파민이 막 나오고 이런 상태. 머릿속이 복잡해요. 막 근심 걱정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는 우울하기도 하신 분들도 많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잠이 이제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도 긴장한 상태에서는 잠이 잘 안 와요.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TV만 계속 보시다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명을 좀 낮추고요. 침대에 들기 전에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거실에서 조용히 그냥 내가 편한 동작들 몇 가지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고생해준 다리를 풀어주는 거죠. 발바닥 풀어주고 종아리 풀어주고, 이렇게 좀 시원함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해주시고, 또 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척추를 풀고, 어깨 아파서 뒤척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깨를 충분히 좀 풀어주고, 그러면 수면하실 때 이제 통증으로부터 좀 해방되니까 좀 훨씬 더 편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일단 내 몸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스트레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고요, 내 몸에 맞는 스트레칭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 또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상황별, 통증별 스트레칭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알려드립니다. 내 몸 오래 쓰는 100년 스트레칭, 여러분 좋아하시는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님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트레칭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면, 우리의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안 할 이유 없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간편한 운동 통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김범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것, 또 이런 영상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TV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